평생 과일이 몸에 좋다고 믿으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과일은 뇌혈관을 막히게 하고 어떤 과일은 반대로 막힌 혈관을 열어줍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저는 30년간 뇌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박지호 박사입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혈관은 갑자기 막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서듯이 우리 혈관도 조용히 조금씩 막혀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과일이 뇌경색을 67%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과일들을 꾸준히 드신 분들을 관찰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혈관은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요.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은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당연히 막히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혈관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작은 습관으로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과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그 과일들이에요. 다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죠. 이 과일들이 왜 뇌혈관을 지키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나요? 아니면 손발이 자주 저리시나요? 혹시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셨나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되돌릴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김정숙 69세님이 계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계단 두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중간에 꼭 쉬어야 했거든요. 어지럼증이 심해서 손주 이름도 자주 잊어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남편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들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자꾸 누워 계신다고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뇌혈관이 곳곳에서 좁아져 있었고 혈관 나이가 82세로 나왔거든요. 실제 나이보다 13살이나 늙은 혈관이었던 거예요. 김정숙님은 결과지를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셨어요. 이제 늙어서 어쩔 수 없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라고요.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다고요. 그분께 제가 알려드린 건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었어요. 세 가지 과일이었습니다. 포도와 베리류, 오디, 그리고 토마토였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더라고요. 과일로 막힌 혈관이 뚫리겠냐고요. 그래도 김정숙님은 하루 한 줌의 습관을 5개월 동안 꾸준히 지키셨어요. 아침마다 냉동 베리를 요거트에 섞어 드시고 점심 후엔 토마토 요리를 한 접시 챙기셨죠. 오디는 우유에 갈아서 간식으로 드셨고요. 그렇게 5개월이 지났을 때 재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혈류량이 늘어났고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혈관 나이도 74세로 8살이나 젊어진 거예요. 김정숙 님이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박사님, 아침마다 걷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이제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혈관을 막히게 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루 30분 이하로 움직이지 않으면 혈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혈관은 물이 흐르는 강과 같거든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혈액도 천천히 흐르면 곳곳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한국건강증진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걷기 습관이 있는 60대는 없는 사람보다 뇌경색 위험이 40%나 낮았다고 합니다. 40%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죠? 제가 만난 71세 최영우 님이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평소에 집에만 계시고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보 걷기를 시작하신 뒤로 혈관 탄력 지수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면 딱 좋아요. 다만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오르막길보다 평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면 오히려 걷기 습관이 끊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수면입니다. 요즘 잠이 자주 깨시나요? 밤 11시 이후에 주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사실 혈관 건강에는 정말 안 좋습니다. 밤 11시 이후 수면은 혈압 상승과 혈관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수면 6시간 미만인 그룹의 뇌경색 발병률이 2.5배나 높았다고 해요. 65세 이명자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시고 새벽에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두통이 심해서 진통제를 달고 사셨죠. 그런데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바꾸신 뒤로 두통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셨어요.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시고요. 다만 조심하실 게 있어요. 과도한 수면, 그러니까 9시간 이상 주무시는 것도 오히려 혈류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자도 안 좋다는 거죠. 적당한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가셨나요? 이 질문도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기름진 음식, 흡연이 활성산소를 급격히 늘리거든요. 활성산소는 우리 혈관을 녹슬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서울대 환경의학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자의 혈관 내피 손상률이 비흡연자보다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68세 조태수님은 튀김과 야식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거의 매일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끊고 나니까 혈압이 15%나 감소했습니다. 튀김 대신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시고 하루에 채소를 2접시 이상 드셨어요. 그게 전부였는데도 변화가 확실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비타민 보충제를 과다하게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많이 먹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적당량만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침에 물 한 잔 챙기고 계신가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혈액의 83%는 물이거든요. 아침에 탈수 상태가 되면 그게 바로 혈관 막힘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미국 심혈관학회 발표를 보면 하루 1리터 이하로 수분을 섭취하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1.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73세 윤순자님은 평소에 물을 거의 안 드셨어요.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침 물 한 컵 습관만 들이셨는데 어지럼증이 사라진 겁니다. 기상 직후 물 2잔을 드시고 식전 식후에도 소량씩 드셨어요. 다만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분량을 전문가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루 마음을 쉬게 해주셨나요?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립니다. 일본 도호쿠대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그룹의 뇌경색 위험이 1.8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70세 한도윤님은 평소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항상 마음이 무거우셨죠. 그런데 매일 10분씩 명상을 하시고 나서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웃는 시간을 늘리고 좋아하는 취미를 찾으셨어요.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늘리셨고요. 여기서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카페인이나 음주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일시적으로 시원한 것 같아도 결국 혈관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습관의 차이가 혈관을 살리기도 하고 막히게 하기도 합니다. 운동 부족, 불규칙한 수면, 활성산소 증가, 수분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이 5가지가 우리 뇌혈관을 조용히 막아가는 주범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혈관을 되살린 3가지 과일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냉동실에 벨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포도와 베리류에는 진한 색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과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 내피를 보호해주거든요. 혈관 내피는 혈관의 가장 안쪽 벽이에요. 여기가 손상되면 혈전이 생기기 시작하죠. 포도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베리류는 냉동 보관해 두셨다가 요거트에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해요.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니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과일에도 당분이 있으니까 한번 섭취량을 줄이시고 혈당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오히려 혈관에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시골에서 따먹던 오디 기억나시나요? 뽕나무 열매죠. 이 오디가 정말 대단합니다. 안토시아닌 농도가 포도보다 5배나 높아요. 혈전 형성을 막아주는 효과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디를 정말 추천드려요. 오디는 냉동 오디 반 컵을 하루 한 번 드시면 됩니다. 우유나 요거트에 섞어서 갈아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손주들도 좋아할 만한 맛이에요. 다만 과량 섭취하시면 위가 약한 분들은 속쓰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점심 반찬에 토마토 요리 하나 추가해 보실래요? 토마토의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이 혈관 산화 손상을 막아줍니다. 산화 손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혈관이 녹슬어가는 거예요. 토마토가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을수록 흡수율이 높아져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토마토 스튜나 토마토 볶음 같은 걸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신장이 약하시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토마토 섭취 전에 꼭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토마토에 칼륨이 많아서 신장 기능이 약하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과일을 함께 섭취하시면 항산화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져요. 따로따로 드시는 것보다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저는 이걸 황금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에는 냉동 베리와 오디를 넣은 스무디를 만드세요. 우유나 두유에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점심 후에는 토마토 요리를 한 접시 챙기시고요. 저녁에는 포도를 간식으로 드시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루 3번으로 나눠서 드시면 혈관이 하루 종일 보호받는 거예요. 다만 조심하실 게 있어요. 과일만으로 끼니를 대체하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도 골고루 드셔야 해요. 과일은 어디까지나 혈관 건강을 돕는 보조수단이지 주식이 될 수는 없거든요. 오늘 저녁 장 보실 때 이 세 가지를 담아 보시겠어요? 포도 한 송이, 냉동 베리 한 봉지, 냉동 오디 한 봉지, 토마토 2~3개만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혈관을 지키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과일들을 드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위험 요소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매일 걷기, 규칙적인 수면, 기름진 음식 줄이기, 충분한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 이걸 함께 하셔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만 지나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죠. 6개월이 지나면 혈관 검사 결과가 확실히 좋아지고요.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동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과일 3가지,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 개선,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뇌혈관을 살리는 마지막 습관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잘못된 상식은 혈관은 나이 들면 막히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시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혈관은 언제든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예요. 포도와 베리류는 뇌세포를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오디는 막힌 길을 뚫어주는 청소부고요. 토마토는 혈전 형성을 막는 수호자예요. 이 3가지 과일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여기에 충분한 수분, 매일 걷기, 규칙적인 숙면, 긍정적인 마음까지 더하면 혈관 나이는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뇌경색이 오면 반신마비가 올 수 있고 언어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설령 살아난다 해도 예전처럼 활동하기 어렵죠.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본인도 정말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놀랍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돼요. 그러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손발 저림도 없어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죠. 김정숙 69세님처럼 말이에요. 혈관 나이 82세였던 분이 5개월 만에 74세로 되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손주들과 산책을 하신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변화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마트에 가실 때 포도 한 송이와 토마토 2개를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그게 여러분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냉동실에 베리와 오디도 한 봉지씩 넣어두시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2잔을 드세요. 이게 전부예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다만 실천하지 않으셨을 뿐이죠. 오늘부터 하루에 과일 3가지, 물 8잔, 걷기 30분, 이것만 지키세요. 3개월 후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를 젊게 만드는 식사 타이밍과 수면의 황금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시에 무엇을 먹느냐가 혈관 건강에 정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수면도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언제 자느냐가 중요해요.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완벽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혈관 건강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손발 저림이나 어지럼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그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관찰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